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견 정독계입니다. 네, 8월 5일 월요일날 검은 월요일이었죠. 엔캐리 청산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중동 전쟁 이슈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코스피 코스닥이 완벽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저가로 마이너스 10.8% 그리고 종가는 마이너스 8.7%, 코스닥은 저가 마이너스 13.7%, 종가 마이너스 11.3%입니다. 물론 다행히 회복되어 주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이제 곧 저항 부근이라서 다시 또 떨어질지 아니면 이대로 원웨이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증시가 폭락한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엔캐리 청산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0.25%로 올리면서 엔달러 환율이 수직 낙하하면서 엔화 강세가 되었고요. 이렇게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릴 것 같다. 이렇게 금리 올리기 보름 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잠깐 보시죠. 무튼 요즘 일본 정부가 힘들고 개입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이유는 바로 이분 옐런 미 재무장관과 관계가 깊습니다.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대선을 위해서 빌드업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요즘 옐런이 미 국채 파는 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돼서 미 국채를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미 국채를 팔고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모습도 있어서 옐런은 상당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가장 큰 요소는 바이든을 위한 미 대선 빌드업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옐런 재무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바이든은 알아서 말실수도 많이 해주고 있고, 최근 트럼프의 총격 사건 이 이후로 주목을 불끈 지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확 올라가고 있죠. 무튼 일본까지 미 국채를 여기서 팔게 되면 미 국채가 더 흔해져서 가격이 낮아지고 국채금리 또한 상승하게 되는데, 현재 옐런이 유동성을 풀면서 바이든 재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없겠죠. 이래저래 눈치를 보는 모습이고, 미국에 반하지 않으면서 또 엔화 방어까지 하려면 이제 남은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현재 일본 국채 2년물과 국채 10년물을 보시면 2년물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고 10년물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일본은 외환시장 개입을 미 대선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할 수 없고, 결국 엔화를 방어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시고요. 제가 저 영상을 7월 16일 날 녹화했으니까 일본은행 금리 인상 결정 보름 전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볼 수 있죠. 약간 뿌듯합니다. 전 엔달러 환율 일봉 차트인데요. 엔달러 환율이 160불 부근, 이 부근을 넘으려고 하면 일본은행이 개입하면서 막아온 걸 계속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때 일본 당국이 개입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실로 밝혀졌죠. 오늘 뜬 기사인데요. 엔화 약세 막으려고 4월 29일 날 사상 최대 56조 원어치 팔았다. 일본 정부와 일본 은행이 4월 29일 날 56조 원 규모의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을 했고요. 그리고 5월 1일에도 약 36조 규모의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여드렸듯이 옐런 미 재무장관 때문에 눈치를 보면서 외환시장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이때 4월 말에 개입했을 때 옐런이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엔화 환율에 대해 시장 개입을 극히 조심해야 된다. 아주 심한 변동성이 나타날 때만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개입할 시 일본은 사전에 무조건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 옐런은 이 당시에 미 대선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바이든이 사퇴했지만 여전히 해리스를 위해서 빌드업 중인데 갑자기 이렇게 일본이 금리를 확 올리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옐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달갑지가 않죠. 저는 이 행위가 누군가와 연관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이 사진 한 장 이후로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바이든이 사퇴를 했는데 해리스가 다시 등판하면서 지지율 격차가 상당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베팅 사이트에서 보시면
트럼프가 52%, 해리스가 47%인데 격차를 계속 따라가고 있고 격차가 좁혀지고 있으면서 트럼프가 불안불안한 시점입니다. 이 상태에서 가장 바라는 건 뭘까요? 현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현 정부 체제 아래 금융시장 요동을 치면서 폭락을 한다. 그러면 트럼프에게 가장 큰 수혜가 돌아가죠. 그리고 이분이 4월 달에 일본도 다녀왔었는데 이분과 뭔가 얘기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무튼 일본이 금리를 확 올리면서 엔케리 청산 이슈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민주당 진영 미국에서 일본에 압박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기사가 떴죠. 일본은행 부총재가 나왔습니다. 부총재가 시장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필요시에 정책 정상화 속도를 조절하고 시장 상황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 인상 계속도 수정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결론은 현 수준에서 금융 완화를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으면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발언 이후로 엔달러 환율이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엔화는 약세가 됐고요. 추후 일본은행은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현상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여기서 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옐런과 민주당 진영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겠죠. 무튼 이런 사태 이후로 니케이 증시는 급락한 것을 이틀 만에 다시 또 회복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회복하기는커녕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정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국장에서는 증시 바닥을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현금 보유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처음이 어렵지 이미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면서 미국에 압박을 가했고 일본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리고 어떤 뒤에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데요. 지금 이런 사태 때문에 파월의 고심이 상당히 깊어졌는데요. 9월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와중에 일본은행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면서 9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 엔캐리 청산이 더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뭔가 도장을 찍거나 뭔가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해야 됩니다. 네, 무튼 역대급 하락이 지나갔는데 다시 한 번 더 충격이 올 수 있을지는 향후 더 트래킹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 와이